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늘 그러셨죠? 네, 뭐라고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정직하게 살라고 항상 교육을 받으니까 예. 어른이 돼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는 이 정직함이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할 때가 좀 있어요. 정직하게 사신다는 얘기죠, 본인이. 정직하게 살아라.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우리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기는 쉽지만 진실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끔은 좀 이렇게 정직함 이런 진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네. 불편하고 불편한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네네. 늘 정직한 방송을 추구하는 저희 K타운 투게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네. 아이비드림의 이정서 선생님 모시고 네. 입시에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정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최대한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정진구 씨가 오늘 아주 대단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저 지난 시간부터 네. 너무 기대. 오늘처럼 이렇게 기대되는 방송이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입시에 대해서 네. 비리를 파헤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전에 저번 주에 네. 그 아이빌리그 합격률을 알아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합격률하고 실질적인 합격률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게 다를 수 있는지 저희가 하버드대를 좀 예를 들어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 불편한 진실이 비리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보면은 비리가 될 수도 아 그래요? 어떻게 누가 보냐에 따라 갖고 비리가 될 수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예. 네. 그러면은 먼저 얘기를 할게. 네. 지금 보니까 하버드대 합격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모교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하버드대를 지금 총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까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건 아니고요. 네네. 네네. 이제 입학 사정을 할 때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저희 한국 한인 학생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오늘 그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체감 온도라는 게 있죠. 체감 온도라는 게 뭔가 실질적인 온도가 있고 저희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사실상 바람이 불 때는 추운 게 더 추워지고, 그죠? 더울 때도 해가 더 쨍쨍하면 더 더워지고. 근데 이제 습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 입시에서도 저희가 저번 주에 합격률에 대해서 아이빌리그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대 아이빌리그 합격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5.7? 얼마? 5.3%. 5.3. 정확하게. 네네. 5.3%였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느끼는 합격률은 그보다 사실상 더 낮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합격률을 내리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한인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 중에 첫 번째는 레거시라는 게 있어요. 레거시라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ffirmative action. 그 affirmative action은 소수민족 일단 우대 제도 같은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ecruit athlete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인데 대학에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운동 선수들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 조기 지원과 이 정규 지원의 차이, 네.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합격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내 한 학생이 어떤 부분에 내가 소속이 되냐에 따라 갖고 합격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왜 그 대학 입학을 할 때 네. 그 레거시라는 게 그 가정 내에서 네. 그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레거시는 보통 인가요?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나왔을 때를 레거시라고 합니다. 동문일 경우에. 동문일 경우에. 네. 그럼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쳐요? 그 레거시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블링, 그러니까 이제 형제. 네. 간에도 그거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나 조부모여야 되고, 레거시가
합격률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에서 3%라는 5%라는 제 합격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버드 같은 경우에 레거시 내가 만약에 정말 내 학생인데 부모가 하버드를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합격률은 30%가 돼요. 10배가 그래요? 높아져요? 6배가 높아져요. 6배? 네, 아, 6배. 5% 전체를 5%에서. 봤을 이런 건 때? 어떤가요, 예, 그러면? 예. 부모님인데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새 아버지가 하버드 출신이시죠. 내 아버지를 어차피 근데 그 어쨌든 원서에다가 법적으로는 그죠? 예, 원서에다가 뭐 파더로 쓰니까. 예, 파더로 쓰니까 당연히 되죠. 아니 왜 갑자기 예. 아니, 그게 아니, 궁금해서. 그게 궁금해서. 근데 네. 이유가 뭐예요? 그냥 레거시라는 거 하나만으로 30%는 정말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좀 비리라고 제가 이게 아까 말씀 비리 이제 저희 예. 한국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네. 만약에 이제 입학 사정을 한다. 저희가 이제 만약 서울대 입학 사정을 해요. 서울대 입학 사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참 입학 사정이 아니고 두 분이 이제 네네. 입학 사정을 하시다가 딱 원서를 봤는데 학생이 서울대 나왔어요. 부모님이 서울대 나왔대. 또 물어보는 거에서 이 학생 서울대 나왔는데 떨어뜨릴까요? 합격시킬까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보고 뭐 이 정도 성적이면은 남들보다 그렇게 뒤떨어지진 않으니까 합격시켜줘라고 했을 때 네네. 저희 생각에는 그게 비리잖아요. 야, 그죠? 우리 그런 이게 일이 학연 있을 수는 학연 여기서 지연. 네. 네. 있을 미국도 그런 수는 게 없는데,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앞에서 이 친구가 떨어졌다고 만약에 떨어진 친구가 저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가 붙었어요. 네. 그 이유가 이런 레거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컴플레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네요. 컴플레인은 어떻게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내가 이제 합격하고 떨어졌고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고 그 학생들의 그 데이터들은 다 이제 개인 보호 때문에 누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가 누구를 떨어뜨리고 붙이는 건 사실상 대학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의 부모가 우리 어쨌든 정책은 부모나 조부모가 우리 대학을 나왔으면 합격을 붙여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거시계에서 제가 합격률 30%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버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8명이 1명은 레거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12에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명이 1명이 근데 이 레거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네네. 백인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몇십 그렇죠. 년만 전에도 네. 거의 백인들이 다니던 학교가 아이빌리그니까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도 이제 하버드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8명이 1명이 벌써 하버드니까 나머지 8자리에서 7자리만 나머지 학생들한테 주어진다라는 거. 네. 이게 커요. 그래서 가장 어떤 큰 예가 레거시의 아주 유명한 예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부시 대통령 네네. 있죠. 조지 부시. 그래서 대통령직을 했었잖아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부시 대통령이 예일대에 나온 거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예일대 나왔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2000년도 연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0년 초에 예일대 가서 졸업생들 위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조킹 농담하는 걸 좋아하니까 C 받는 학생들이요, 당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부시가 C 받았군요. 예일대에서 C 에버리지로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SAT 점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1600 만점에 네. 1206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2400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게 1809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아버지가 예일대를 졸업했고요. 조부 이제 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예일대 졸업했고 이야.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재력가고 정치인이고. 정치인이고 해서 부시도 이제 그 예일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809점인데 예일대 들어간 네, 거잖아요. 1809점에 예일대를 들어갔죠. C도 있는데. C는 고등학교 대학 가서인가요? 성적은 안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예. 그건 이제 정말 개인 이거기 때문에 발표는 안 했는데 네. 예일대에서 사실상 C 에버리지로 졸업을 했어요. 했다. 근데 나중에 또 대학원 또 어딜 갔느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부시의 영향력 때문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간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됐는데 합격을 했는데 텍사스에 있는 학교에서는 대학원에 불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요?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레거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거. 또 놀랍지 않게 네. 부시의 딸 중에 한 명인 네네. 바바라 부시도 예일대를 졸업했고.
받고요. 야, 어떻게 생각하면 대대로. unfair하다라는 느낌이 탁 드는데요. 네,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예.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런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지가 않았고 그렇죠. 이렇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8명이 1명을 벌써 이런 학생들로 채운다라면 합격률 높게 해갖고 채운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5%가 합격률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그렇네요. 합격률이 내려간다. 예. 그러면 지금 같은 학생을 뽑는데 이 레거시가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세요? 레거시가 있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제 말씀대로 한 8분의 1 정도를 일단 리저브를 해놓는다는 거죠. 자리를 미리 마련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게 인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두 그렇죠. 번째가 예, 예. 네, 아까 말씀드린 affirmative action, 이제 소수민족 우대인데 네. 소수민족은 대표적인 게 저희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가 소수민족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왜 적어도 빠지는 대학 입시에서는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많아서. 강대국이죠 저희는. 정확하게 보였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시안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너무 많고 대학에 아시안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소수민족 우대 제도가 아니고 저희는 어쩌면 극소수 민족인데도 오히려 좀 피해를 보죠. 피해를 받는 쪽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레거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은? 이제 만약에 아시안 학생이 레거시가 되면 레거시도 되는데 네, 예. 그거는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은 아시안 학생이 아무런 레거시가 아닌데 대학에 했다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반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해갖고 저희는 훨씬 더 어려운 입학 사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거시도 한데 어퍼머티브 액션에도 걸려 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네, 계속 주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8분의 1이 그 학생이 레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흑인 학생이 약 12%. 그다음에 이제 그 라티노 및 이 멕시칸 그쪽 있죠. 히스패닉계가 네.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보면 한 25%, 4분의 1이 일단은 이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자리가 주어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 13% 레거시, 네. 13% 흑인, 13% 이제 히스패닉 이렇게 빼고 하니까 반 정도밖에 자리가 그렇죠. 이제 안 남는다는 거 네네.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좀 사실상 저희가 지금 들으시는 분 좀 화가 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학에서 이거는 발표를 잘 안 해요. 학생들이 합격을 시켰는데 그 합격한 학생들의 SAT 점수를 전체는 발표하는데 인종별로는 발표를 안 합니다. 네네.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봤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에 조사를 모든 데이터들을 다 조사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사를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때는 1600점 만점일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 인종에 비해서 230점 보너스를 받았고요. 이제 라티노 학생 같은 경우 185점 보너스를 받았고요. 아시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5점을 50점. 아니 왜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50점 했어요. 자기 점수도 안 주고 왜 마이너스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내가 점수를 내가 만약에 이 학생이 1200을 받았다. 근데 흑인이다 그럼 1430점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네네. 이렇게 받은 학생들을 합격 학생들 다 뽑아서 해보니까 이 합격한 학생들 딱 비교해보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안 학생이 만약 2,400점을 받았다. 네. 근데 이걸 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수치를 제거하면은 흑인 같은 경우에 1,980점을 받으면은 1,980점을 받은 흑인과 합격 1,600점 만점을 2,400점, 네네. 2,400 만점을 써 학생들이 합격률이 같았다. 동등하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흑인이 만약에 2,100점을 받았다라고 예, 한다면은 아시안이 절대 그 학생을 능가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결과가 사실상 나오는 사실 거죠. 뭐 지금 하버드 대학을 예를 들어 얘기를 해주시지만 네.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의 대학들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어퍼머티브 액션은 거의 많은 대학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예. 쓰고 있고요. 폐지한 학교들이 있죠. 있어요. 네, 저 네. UC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퍼머티브 액션을 안 써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U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클리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보면은 학생들이 아까 제가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흑인 12%, 라티노 13% 하는데 버클리 같은 경우는 흑인 3%. 네. 어퍼머티브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라티노 학생 같은 경우 21%. 네. 좀 높은 편인데 아시안 같은 경우 42%.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금방 이제 유 씨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제일 심한 걸 저희는 유 씨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퍼머티브 액션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어퍼머티브 액션이 유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와.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건 없어지면서 네. 유시에서 어떤 제도를 채택을 했냐면은 컴프리헨시브 리뷰라는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컴프리헨시브 리뷰는 어퍼머티브 액션하고 다른 게 어퍼머티브 액션은 단 인종 하나만 갖고 학생의 합격 여부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이제 하는 건데 네. 컴프리헨시브 리뷰는 인종이 아니라 학생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공부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든지 이런 것들 모두를 가지고 이 학생을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이 취지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컴프리헨시브 리뷰는 이 사립대학에서 사실상 쓰는 이런 제도를 좀 사실상 이 흉내내서 비슷한 제도를 유시에서도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타인종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안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도 그렇고 유시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아시안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뽑는 거고 단지 라틴 학생이라든지 흑인 학생이라도 성적이 좀 적더라도 인종이 아니라 힘든 환경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 학생들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었네요. 저희는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네. 이번에 특히 UCLA가 합격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한인 부모님들 하신 얘기가 이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손해를 봤다. 네.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그런 분들도 들었거든요. 계시구나. 예, 예. 제가 UC 결과도 네. 이제 오늘 어제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는 저희 이제 아이빌리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UC에 대한 결과도 이제 곧 한번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UCLA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이때까지는 올해는 제가 좀 말씀을 결과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UCLA 같은 경우에 외국인 학생하고 타주 학생들 굉장히 많이 뽑아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을 말씀하셨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서 컴프리헨시 리뷰를 하면서 또 하나는 ELC라는 게 좀 달라졌어요. 영어 ELC라는 게 관련 아니요. Eligibility in Local 이 컨텍스트인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는 ELC가 4%인데 9%로 이제 변했어요. 근데 ELC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전에는 UC를 가려면은 내가 있는 학교에서 탑 4% 안에 들으면요. 학교 4% 안에 들으면 UC가 어디라고 딱 지정은 하지만은 자동 합격이 된다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4%가 아니라 9%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9%가 늘으면은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은 한인 학생이에요. 그렇죠. 한인 학생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학군이 좋은데, 근데 사실상 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의 가장 많은 학생들 라티노 학생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4%만 뽑다가 4%만 자동으로 뽑다가 그 9%로 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학생들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학교가 이제 뛰어난 학교에서 이제 그 뭐 9%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9% 들어간 학생들은 좀 쉬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종의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컴프리헨시브 리뷰라든지 ELC 같은 걸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좀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좀 컴pensate하는 보충하는 이런 형태가 되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네네. 제가 UC를 나중에 설명해드리면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 하나만 갖고는 참 대학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UCLA에서 그걸 바꾼 이유가 뭐예요? UCLA가 아니라 UC에서 바꾼 UC에서. 거예요. UC UC에서 전체에서? 바꾼 전책이라서 UC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퍼머티브 소수민족 정책을 이제 제도 정책을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그게 한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그걸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ELC를 확대한다든지 컴프리헨시브를 쓴다든지 이걸 해갖고 그에 따라서 소수 학생들을 좀 확보하려는. 반대로 백인들은 어때요?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포머티브 액션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많은 학생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도 그 힘이 좀 없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인구 수도 적고 정치의 파워가 없다 보니까 어포머티브 액션이 나온다고 저희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다 까놓고 보니까 백인들은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점수 그대로 가는군요. 네. 예.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백인들은 이제 어포머티브 소수민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당하다라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게 물론 이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본 거가 상관이 없고 실질적으로 아시안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대학의 몫을 흑인과 라티노가 가져간다는 게 이렇게 결론은 사실상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백인이 그냥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유색인들이 그죠? 네. 그 퍼센티지를 나누면 몇 퍼센트 정도?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가 백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수치는 없는데 흑인 같은 경우에 12% 아까 말씀드린 라티노 13% 아시안 21%예요. 그리고 이제 백인이 아마 40에서 50%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아빌리아 그래요. 근데 아시안이 많긴 많거든요. 21%. 네. 근데 아시안이 미국 전체 인종으로 보면은 5%밖에 안 되는데 4배가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불만할 게 없다. 5명 중에 1명은 아시안이니까. 네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포머티브 액션이 없어져 버리면은 UC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거의 더블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안 학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운동 잘하는 학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학생들은 어떤가요? 운동을 잘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잘한다는 그 좀 데피니 정의가 좀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잘한다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원할 만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유명한 레이커스에 있는 제레미 린 같은 네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레미 린 같은 친구는 사실상 하버드 대학의 꿈은 아니었고 농구를 하고 싶었으니까 네. 뭐 다른 이제 농구를 잘하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아시안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사실상 안 되고 하버드에서는 아시안이긴 하지만은 점수 좋고 하버드에서 데리고 오면 굉장히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데리고 왔을 때 그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뛸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대학에서 운동을 운동 종목이 뭐 40개 이상이 돼요. 근데 이 종목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조금씩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적게 필요한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이상의 학생을 그러니까 실제 뭐 저희가 이제 하버드에서 뭐 매년 들어간 학생들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0명 정도 이상은 운동선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좀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뛰어나간 학생들에서 코치가 데려오고 싶다 그래서 코치가 어드미션 합시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학생들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코치가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채 전형인 거죠. 특채죠. 네. 그래서 네. 운동이 특채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악이 특채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정말 그 유명한 뭐 액트리스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유명한 이 배우들 중에서도 하버드나 예일대나 브라운이나 이제 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하게 하버드에는 내틀리 폴트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고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뭐 예일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굉장히 많았었고 최근에 그 에마 왓슨인가요? 네, 그 네. 해리 포터에 파터의 나오는, 네. 브라운대에게 사실상 브라운대에게 그 진학해서 친구는 뭐 했고요. 워낙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네. 났던 친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죠. 예, 예. 하지만은 그런 학생들도 일종의 특채가 정말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하고 네. 그 학교를 빛내줄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이런 식으로 빼고 나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운동 학생들 한 10% 정도 이상을 받기 때문에 운동하는 학생들 라티노, 흑인, 레거시 이런 거 다 이제 또 특별하게 대해서 다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남는 자리는 10자리 중에 3, 4자리? 정말 얼마 없네. 근데 지난 시간에 조기 전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 그 조기 전형도 빼고 나면 정말 없는 거예요. 네, 조기 전형도 전에 기억하기로는 뭐 이제 한 많게는 5배. 네, 5배 차이 났어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조기 지형에 이제 진학을 했으면은 5배 높은데 아니 실질적으로 네. 레귤러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대단한 학생들이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죠. 네. 내가 레귤러로 지원을 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네. 라고 해보면은 계산을 대충 두들겨 보면은
5%의 합격률이 아니고 1, 2%의 합격률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그게 들어가신 체감 온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박사학위를 저는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안 되죠. 음. 박사학위에는 다행히 레거시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운동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거는 정말 뭐 실력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서 네. 하긴 그 하지만 말씀은 이정수 선생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은 아니시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하버드에 지금 말씀드리는 네. 학생들보다는 네. 덜 대단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야,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이제 그 아이비,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해요. 사실 네. 우리 아이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왜 그런지 현실은 좀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셔서 네. 더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조마가 또 체감온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보이는 게 이제 내 학생이 갖고 있는 음. 찬스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현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를 할 때 좀 더 명문대학을 진학하고 싶다면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명문대학 꼭 이런 대학에 못 들어가더라도 네. 굉장히 꼭 실망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런 제도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도 아시면은 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되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난 한번 도전해 보겠어. 오히려 좀 더 모티베이션을 갖는 네.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살짝 싫어하는 비리 얘기 네.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아이비 드림의 우리 이정성 선생님 모시고 네. 비리에 계시니까 얼굴 빨개지잖아요. 불편한 진실. 네, 불편한 불편한 진실. 진실들, 네.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알고 나니까 좀 어우, 씁쓸하긴 하죠. 씁쓸한데 네. 거기서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대단하다. 보내주고 싶어요.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K타운 투게더가 시간대를 옮겼잖아요. 아직도 8시 K타운 투게더 기다리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없으시겠죠? 거예요. 네. 저희 다시 보기 서비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온에어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K타운 투게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로 질문이나 혹시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네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십시오. K타운 투게더가 7시에 한대라고요.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